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방송을 봐주시는 구독자 선생님들이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XRP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꾸준하게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년 반감기 사이클 이상으로 가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석세스 시킬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면서 투자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슬슬 올라가는 느낌이 보여집니다. 4,100만원 정도 언저리 보여주고 있고 업비트 창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붉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라나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체인링크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다. 우리의 토큰 리플은 왜 안 오를까요? 그쵸? 미치겠어요. 소송에 대한 마무리 아직까지 확실히 되진 않았지만 세력들이 그 시기를 정하겠죠. 하지만 갈 수밖에 없고 모든 블록체인 시장 자체를 아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타이님 저 고민 상담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3년 정도 정지된 주식이 있으셨는데 오늘 갑자기 매도가 되신 것 같아요. 리플 또는 도지 둘 중에 하나 지금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현재 도지코인 가지고 있는데 한 9% 정도 10% 조금 안 되는 정도 마이너스 중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구독자 선생님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장 대중적으로 제가 권장드리는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50%, 이더리움 30%, 리플 20%. 타임님, 근데 타임님 리플 유튜버 아니에요? 왜 리플 20%밖에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비율은 암호화폐 투자 시작한 지 6개월 안 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6개월 이상, 1년, 2년, 3년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리플에 대한 확신과 공부가 수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는 슬슬 XRP에 대한 비중을 높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 레버리지의 찐팬분들, 리플의 확신 투자자분들의 권장드리는 포트폴리오는 리플 50%, 비트 30%, 이더리움 그뿐만 아니라 타 알트코인 20%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 구독자 선생님 제가 실제로 만나보고 소통해보면 다 알아요. 타임님 근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너무 비싸가지고 손이 안 가요. 저는 리플밖에 몰라요. 리플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저는 100% 리플밖에 없는데요. 물론 좋죠. 최고죠. 근데 과연 타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부 끝까지 수반해 주시면서 최소 안 돼도 2025년 끝까지는 가져가 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리플 XRP를 군대 한번 보낼 생각이 확실하게 있으시다면 고무신 한번 신어보려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플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거 당연히 좋죠. 하지만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비트코인 반드시 비중 가져가시면서 웬만하면 리플도 좋지만 비트코인 1인당 1개씩은 제가 가져가자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이는 타 알트로는 제가 도지코인, 에이다 등등 여러가지 그레이스케일의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좀 참고하면서 저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나열해 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주신 선생님한테는 저 같으면 XRP와 도지에 대해서 병렬로 둘 다 사는데 한 번에 사는 거 절대 안 되고 DCA로 진입하는 것을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만 좀 해주시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퍼센티지화로 수치화시켜 보면서 올해 연말까지 내가 XRP를 몇천 개, 몇만 개까지 가져가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의 헤게머니가 깨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쵸? 기후의 극심한 변화로 굉장히 지구의 힘든 모습에 따라서 에너지가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 인구의 감소가 오면서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굉장히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릭스 국가가 굉장히 힘이 세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 가지 기사를 보게 되면 내년 2024년에 브릭스에 가입할 준비가 돼 있는 나라 국가가
39개, 거의 40개국에 육박하는 숫자다. 너무나 세력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미국은 망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의 대립구도인데 과연 그들은 싸우고 있는 것인지, 정말 미국을 죽이기 위해서 중국을 필두로 해서 브릭스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가담하면서 미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 그 외 나라들과 함께 다극체제주의로 나아간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과도기적 부분에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이 러시아의 스위프트 1.0에 망해서 배제시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페트로달러가 깨지고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에 대한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미국의 하나의 설계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브릭스도 물론 커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스텝을 밟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슬슬 스위프트에 접목이 되면서 그 중심에 리플 네트워크가 기반으로 깔려 있다는 부분 잘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전례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실물을 보유해라. 유명 분석가 린 알덴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최근에 봤던 김경일 교수님 머니인사이드 영상을 보면서 한 미국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하면서 시대의 야속함, 세월의 야속함을 얘기하는데 그럼 미래지향적으로 반대로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것들이 변할지 한번 예측해봐라 라고 하면 그 중에 3분의 1조차도 맞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실물을 보유하라. 즉 다시 말해 디지털 세상이 열린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반도체 집적 회로를 예를 들면서 성능이 24개월마다 즉 다시 말해 2년마다 성능이 2배로 성장한다는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도 지금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인터넷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가 말한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질 세상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디지털 세상이 열린다. 블록체인과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블록체인, 메타버스, AI, 웹 3.0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리플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을 금권 세력들, 자금이체 기업들, 보험회사, 핀테크 회사와 손 잡으면서 모든 망을 깔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의 금권 세력이죠. 시티은행에서도 리플의 XRP를 리뷰했다라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리플 프로토콜을 언급하면서 과거부터 RTXP 프로토콜을 통해서 리얼타임 밸류, 바로 이 가치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부분에 리뷰를 했다. 이제는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클리어링 하우스, 미국의 청산소, 그러면서 DTCC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DTCC를 들었을 때 리플과 함께 ISO 2002의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그 하나의 예탁 증권 청산소를 얘기하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과 같이 가고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보안을 확보한 부분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올해 10월 20일 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혹시라도 DTCC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념이 잘 안 서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탁, 신탁, 청산 공사로서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그쵸? 영어로는 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oration으로서 금융시장에 청산이라든지 결제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미국의 거래 후 금융서비스 회사인데 아직까지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쵸? 그럼 미국의 예탁결제원은 어딜까요? 바로 DTCC가 그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예탁결제원은 뭐 하는 곳이냐? 증권회사를 비롯해서 계좌관리 기관과 연계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사와 회사 사이에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예탁결제원인데, 한국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다면 미국에는 미국 중앙예탁결제원, 바로 예탁신탁청산공사.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미국의 예탁결제원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DTCC가 블록체인과 손 잡으면서 인프라 개발업체인 시큐런시를 인수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슬슬 그런 증권 시장과 예탁 시장에 블록체인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시대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도 나오네요. 미국에 본사를 둔 청산소 DTCC는 디지털 자산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실물 경제가 축소되고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는 것이 미국부터 또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인 시큐런시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구매를 통해서 이제는 은행과 자산 관리자가 실물 자산 RWA를 토큰화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따라서 전통금융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배관과 블록체인 기술 간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리플 네트워크로서 스위프트 2.0 모든 것들, 법정화폐, CBDC, 코인이 옮겨지는 세상에 그 중심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DTCC, 한국의 예탁결제원 같은 그런 미국의 예탁결제원이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우리나라의 한국 예탁결제원에서도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세상이 열리는 것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DTCC를 보게 되면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랑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SO 2002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하나의 메시징 표준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등록관리그룹 RMG 그룹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DTCC 뿐만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랑 같이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클리어스트림과 유로클리어, 미국의 예탁결제원이 DTCC였다면 유럽권 전역에 걸친 예탁결제원이 바로 이 친구들이거든요. 모든 애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슬슬 블록체인 망을 깔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 장표인 R3의 관계도를 보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R3는 일본 세력과 굉장히 친하죠. SBI R3 재팬이라든지 SBI 홀딩스 합작 회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벤처 캐피탈, 트레이스빌리티 등등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R3의 코다, 리플과 연결이 돼 있고 미국의 증권 예탁 결제원 DTCC를 통해 스위프트로 연결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의 네트워크망을 리플 네트워크로 깔아간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BIS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가지 작업 보고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결제 태스크포크에 있어서도 모든 금권 세력이 다 들어와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한 개의 블록체인 회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회사가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랩스라는 회사더라. 게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장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DTCC가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DTCC 보이시죠? DTCC를 통해 스위프트로 간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도 나오죠. SBI 리플 아시아 합작 회사도 가지고 있으면서 R3의 코다 역시 리플을 결제 메커니즘으로 갖고 있다. 결제하는 부분 스위프트 2.0 망을 깔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심장의 역할에 리플 XRP, 스위프트 2.0, ODL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가 그대로 탑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실시간 결제에 있어서 핀테크 니움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B2B 여행 서비스를 확장한다. 우리 얼마 전에 페라리라든지 벤츠라든지 혼다, 자동차도 역시나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슬슬 열리고 있었어요. FCF페이라든지 비트페이를 통해서 슬슬 전통금융과 손 잡으면서 모든 것을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뿐만 아니라 리플의 파트너사인 트래블렉스, 이 회사는 역시나 금융 세력이자 그뿐만 아니라 여행 플랫폼과 같이 가면서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장을 또 한 번 열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니움이 나오면서 여행 서비스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 다시 한번 나오죠. 니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기업 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결제를 확대한다. 결제라는 말에서 슬슬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리플이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20억 달러 규모의 리플의 파트너였다. 리플의 파트너 니움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나 미국의 상장 예정 저번부터 2023년 7월 4일 기사고요. 저번부터 니움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도 상장을 예정하고 있었다. 즉 다시 말해 블록체인의 시대가 점점 전 세계에 걸쳐서 깔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니움을 보게 되면 리플의 공식 파트너 사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에비던스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었죠. 니움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과거부터 리플사와 함께 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 고객 사례 연구 쭉 얘기하면서 SBR 리밋과 트랭글로가 함께 가면서 최근에 ODI 솔루션이 1800%에 육박하는 거래량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제 니움이 또 한번 터트려 줍니다. 여행 서비스 B2B로 결제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면서 리플의 ODL 서비스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고 있다.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걱정되지만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뿌리는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수합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 트래블렉스 뱅크와 컨피던스 그리고 인스타램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리플의 확장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가 또 추가가 됐어요. 리플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금이체 기업이라든지 송금업체, 여행 플랫폼 회사, 자동차 회사 등등과 지금 계속적으로 손 잡으면서 XRP에 대한 펀더멘탈이 확장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ISO 2002 메시징 표준에 들어가면서 모잘루프 재단 역시 핸드폰을 모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블록체인의 결제 혁신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록펠러 재단과 빌앤 멜린다 게이츠와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통신업체의 표본 GSM 어소시에이션도 나오면서 역시나 모든 것을 아우를 수밖에 없다. 이 GSM 협회 같은 경우는 GSM 휴대전화의 모든 표준화 그리고 배치, 이용, 장려를 위한 하나의 협회라고 그냥 쉽게 봐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의 표준화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리플과 상관이 되면서 모잘루프 재단과 리플랩스 파트너사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인터레저 프로토콜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사가 구현하고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 볼란테 테크놀로지, 페드나우 서비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파운드 재단 모두 역시나 리플과 연관되어 있는 파트너십인 거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세계 국제기구들 나오네요. 더 월드뱅크, 세계 경제 포럼, IMF, BIS 등등 역시나 많은 문서를 통해서 리플 XRP에 대해서 리뷰하고 논문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제 어느 정도 대중들도 알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파트너십 보면 CME 그룹, 앤더슨 호로이츠 과거부터 리플의 초창기부터 투자한 회사죠. 엑센추어 빠지면 섭합니다. 역시나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리플 네트워크로서 스위프트 2.0이 설계되면서 자금의 이동, 자금의 파이프라인의 줄기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과연 이 현물 비트코인 ETF는 언제쯤 승인이 날지 GBTC가 먼저 승인이 날 텐데 시기의 저울질 점점 앞으로 당겨지는 모습이 조금씩 기대가 되고 설렘 포인트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수량에 집중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이라든지 스위스, 싱가폴, 미국, 일본 역시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고 리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보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다라는 부분을 집중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최소 2025년까지는 XRP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자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미흡하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